그래서 메쉬는 글로벌 사이즈를 2mm로 하고요. 일단 그대로 메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가 다 되었는데 지금 옵션에 지금 캡처 커버처가 돼 있어서 이 라운드 된 부분이 좀 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거 말고 그냥 유즈 어댑티브 사이징을 써서 이 디폴트 값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다 되었고요. 약 9000개 정도 노드의 엘리먼트도 8500개 정도 되었고 쉘 요소를 사용하면 디폴트 값이 엘리먼트의 외곽 요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드 사이드 노드가 없고 1차 요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정확도 측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찍어서 보면 이렇게 엘리먼트 하나가 있다면 보이는 건 지금 3D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외곽에 노드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꺼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오셔서 이 Thick Shells and Beams 눌러주시면 사실 메싱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서피스 모델이 있고 서피스 모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형상으로 메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는 이 사각형 하나고 그 외곽에 있는 이 4개만 노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이런 곡선 같은 데도 그렇고 좀 균일하게 메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쉘 메쉬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가능하면 이 정사각형 모양이 균일하게 분포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쉬 컨트롤러 하나 추가해 줄 건데요.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서트 가셔서 메소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지오메트리 전체를 선택해 줄게요. 그래서 Select All 클릭하신 다음에 Apply 하면 4개 선택이 되었고 메소드 중에 오늘은 멀티존을 쓰고 Free Face Mesh 타입의 All Quad로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최대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쉬를 다시 생성해 볼게요. 그럼 지금 이제 9500개로 한 500개 정도 노드가 늘어났는데 메쉬를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 라운드 부분도 2개 정도 들어가고 좀 더 균일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Thick Shell and Beams 옵션을 켜주시면 이렇게 두께 방향으로 메쉬가 보이고 꺼지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오프셋 타입의 미들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톱으로 하면 이렇게 메쉬가 시프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는데 도저히 미드 서피스를 따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톱이나 버텀을 서피스를 따신 다음에 이 옵션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이 오프셋 타입의 미들로 해서 미드 서피스 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메싱도 다 되었고요. 이제 경계 조건하고 하중 조건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메싱을 잠깐 여기서 꺼주시고요. 먼저 경계 조건으로 Fix 서포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생성한 이 스크류가 고정되는 이 두 부위를 그대로 선택해 줘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이 위쪽에 뭔가 조립이 돼서 하중을 준다고 가정을 해서 위쪽에는 압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스를 주셔도 되고 저는 오늘은 압력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레셔를 클릭해 주시고 위쪽 면 전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자동적으로 이 아래쪽 면에 수직하도록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0.01로 해서 이만큼 전체 면적에 하중이 작용하는 걸로 하중을 입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레셔 값은 양수면 그 면이 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음수로 넣어준다 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하중과 경계 조건 다 입력이 완료되었고요.
언네일 세팅 가셔서 이제 다 디폴트로 두지 않고 라지 디플렉션 옵션을 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얇은 부재고 하중 대비 변형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라지 디플렉션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오토 타임 스태핑도 오늘은 ON을 해주시고 이니셜 서브 스텝 5, 미니멈 5, 맥시멈은 1000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서브 스텝 개념은 저희가 1초를 총 5개로 나눠서 즉 저희가 0.01 메가파스칼을 넣어 줄 건데 그걸 5단계로 나눠서 5분의 0.01을 해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조금 더 크게 5단계로 높여가는데 만약에 수렴이 잘 되면 최소로 5단계로 가고 수렴이 잘 안 된다 하면 1000까지 더 쪼개서 서브 스텝이 자동적으로 되게끔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비선형 해석할 때도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결과를 먼저 토탈 디포메이션을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퀴밸런트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퀴밸런트 각 파트마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단 넣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옆에는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솔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석이 다 되었고요. 결과를 보면 토탈 디포메이션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끝단에 지금 0.5mm만큼 변형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트루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5mm만큼이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이거를 오토 스케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 돌려봐도 이렇게 아래쪽에 좀 더 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쪽에서 애니메 클릭해 주시면 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디펌드 모델 켜주시면 변형 전후 둘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옵션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보면 지금 아무래도 요 고정되어 있는 부위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 주위에 스트레스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하나의 부재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다른 부재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레전드 때문에 다 이렇게 파랗게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각각의 파트에 별도로 스트레스 값을 넣어주면 이 부재에서는 뭐 맥시멈이 어디고 분포가 어떻게 되는구나 각각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사이드 부재도 이렇게 보면은 쉘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밴딩 되는 걸 잘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보면 밴딩 때문에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스트레스가 다른 것을 쉘 요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솔리드 요소로 이 밴딩을 표현한다고 하면 두께 방향으로 엘리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쉬를 더 넣어줘야 되고 그럼 해석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쉘 요소를 사용하면 빠르게 이런 특히나 밴딩 현상이 있는 거는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보실 때 이 포지션에 톱, 미들, 버튼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쉘 요소는 각각 면에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하나의 면의 값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톱 앤 버튼을 다 넣어준 상태에서 결과 뽑아보시면 이렇게 밴딩되는 특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 습관이 이 픽스 서포트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오면 폴 시렉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이 위쪽 면을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했으므로 이 반발력은 고정점에서 위쪽으로 향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설계하는데 0.5mm가 지금 나왔지만 나 이거 0.2mm나 뭐 특정 변형 이하로 줄이고 싶다. 그럼 빠르게 쉘에서 두께를 바꾸는 거는 금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스터디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부재만 뭐 1mm를 2mm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바꿔보거나 하는 거는 쉘 요소를 사용했을 때는 두께 변경이 쉽기 때문에 금방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솔리드 요소를 썼다면 다시 2mm짜리 모델링을 가져와서 메싱을 하고 다시 푸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께가 얇은 부재를 사용할 때는 이 쉘 요소를 사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커넥션에서 조인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조인트한 결과를 이 모델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솔루션에서 이 솔루션 인포메이션 가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constraint equation에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저희가 설정한 대로 아까 저희가 핀볼 리전을 4mm로 9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포인트로부터 그 4mm 안에 있는 각각 레퍼런스와 모바일 파트에 있는 노드들을 다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기준으로 둘 사이의 자유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게 조인트고요. 그래서 픽스드는 모두 X, Y, Z 병진과 회전을 모두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그 커넥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컨택을 쓰려고 하면 저희가 요 고정점 맞는 것처럼 특정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 기준으로 면 대 면을 어떤 접촉 조건을 줄 수 있지만 그 과정 없이 이렇게 조인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스페이스 클램을 이용해서 이런 브라켓 형상 두께가 얇은 부재를 가지고 미드 서피스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모델링을 가지고 쉘 요소를 생성하고 그 쉘 요소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조인트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톱이나 버튼 같은 개념을 알아보고 쉘 요소의 장점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유의사항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쉘 요소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스태틱 스트럭처를 말씀드렸지만 그 급격한 변형이나 이런 걸 다루는 그 익스플리시트 해석을 사용하는 뭐 LS 다이다나 아니면 NCS 안에도 익스플리시트 메소드가 있는데,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이 쉘 요소를 이용해서 빠르게 그리고 모델이 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